다음으로 비상계엄 외신 공보 관련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법원 2018도 2236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르면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어떠한 일을 하게 한 경우라도 그 상대방이 공무원이나 유관기관의 임직원이고 그 상대방의 행위가 직무범위 내에서 이루어졌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령상 의무 없는 일을 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의 대변인은 대통령의 입장을 국민과 외부에 전달하는 사자의 역할을 하는 자이지 독자적인 가치 판단이나 사실 판단에 따라 보도 내용을 선별하는 권한을 가진 주체가 아닙니다. 설령 대통령의 입장이나 발언이 객관적 사실과 차이가 있거나 논란의 여지가 있다 하더라도 이를 전달한 대변인에게 객관적 팩트를 일일이 검증해야 할 법적 의무를 부여할 수는 없습니다. 대변인의 역할은 대통령의 입장을 정확하게 왜곡 없이 전달하는 데 그치며 그 내용에 대한 최종 책임은 당연히 대통령에 귀속됩니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과 경제실무 회담을 진행한 직후 국내 언론 보도와는 상반된 주장을 타임지와 인터뷰에서 밝힌 것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대통령실은 회담 직후에 경제회담이 화기애애하게 진행되어 합의문이 필요조차 없었다고 발표했습니다만 이재명 대통령은 타임지 인터뷰를 통해 미국의 요구가 워낙 엄격해서 그대로 관세 협상을 했으면 탄핵을 당했을 것이다 라고 발언을 했습니다. 특검의 논리대로라면 이러한 대통령실의 입장 표명과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은 직권남용죄가 성립된다 할 것입니다. 즉 대통령실 공보 내용과 현실 사이의 괴리가 곧 직권남용의 근거가 된다면 역대 모든 대통령실의 공보나 발표는 형사처벌의 검토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결국 모든 정권의 공보 담당자들, 그 지시자인 대통령들은 해당 정권의 공보 행위로 인해 형사 책임을 부담할 가능성이 있다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이는 형법이 정한 직권남용죄의 요건을 명백히 초월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 수행을 지나치게 위축시키고 정치적 책임과 형사적 책임을 혼동하는 위험한 전례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 사건 홍보비서관을 통해 공지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까 특검에서 진술했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실제로 그 당시 국회의원들은 본회의장에 모여 2시간 반 만에 비상계엄 해제를 의결하였습니다. 비상계엄 선포 당시부터 경고성 계엄임을 발표했던 피고인이 위와 같은 공지를 한 것에 대해 외신 대변인은 대통령의 입장을 공보함으로써 본인의 업무를 처리한 것일 뿐입니다. 피고인은 비상계엄 선포 목적에 대해 거대 야당의 반복적인 탄핵 시도로 인한 행정 사법 기능의 마비, 위헌적 법률안의 남발, 일방적인 예산안 삭감 등으로 인한 국정 운영의 혼란과 헌정 위기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였음을 일관되게 주장해 왔습니다. 설령 국가 긴급권 발동에 대한 사법심사가 가능하다 하더라도 그 필요성과 판단은 당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대통령의 고유한 판단 영역에 해당한다는 점은 법리상 명백합니다. 피고인은 주권자인 국민에 대한 메시지 계엄을 통해 헌정 질서 위기를 해소하고자 하였고 국회에서의 해제 의결에 따라 즉시 비상계엄을 해제하였습니다. 하지만 비상계엄 선포와 해제 과정 자체가 국제사회에 불필요한 우려를 줄 수 있었고 이는 대한민국 대외 신인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대한민국의 헌정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 중이며 대통령과 국회가 각자의 역할을 통해 질서 회복에 나서고 있다는 점을 국회 사회에 분명히 알릴 필요가 있었다는 판단 하에 이 나라가 건재하다는 취지의 공보 지시를 내렸던 것입니다. 구체적 사실관계를 보면 올해 초 헌법재판소의 증인으로 출석한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청장 증언에 따르면 피고인은 국회의원들의 국회 출입을 통제하라고 지시한 사실이 없고 오히려 신분 확인 후 출입을 허용하도록 지시하였습니다. 또한 국회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물리적으로 제지하려 한 정황도 없으며 실제로 국회는 신속하게 해제 의결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군의 투입이 지연되는 상황에서 김봉식 청장은 신분증 확인한 뒤 국회의원과 관계자들의 출입을 승인했고 이 상황은 조지호 청장을 통해 피고인에게 보고되었습니다. 당시 피고인의 명확한 입장은 국회의원과 국회 직원들을 모두 들여보내라는 것이었습니다. 또 비상계엄 해제 의결 이후
피고인은 김봉식 청장에게 격려의 뜻을 전달하면서 경찰이 초기에 적절히 관계자들을 출입시켰다고 상황이 원활히 마무리되었다고 이제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피고인은 군 출동과 관련하여 국방부 장관에게 국회의 질서 유지를 위한 충돌일 뿐이기 때문에 민간인과 물리적 충돌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명확히 지시한 바도 있습니다. 특검은 공소사실에서 피고인이 경찰을 시켜 국회 외곽을 봉쇄 및 차단하고 국회의원들을 다 잡아들이라 지시하고 국토방위사령부 병력으로 하여금 국회 진입, 비상겸 해제에게 방해 시도를 하고 본회의장 문을 부수고 총을 쏴서라도 끌어내라고 하였다. 그리고 주요 인사들에 대한 합동, 체포도 편성 운영을 했다는 등등의 일방적인 주장을 하고 있지만 피고인은 현재 내란 우두머리 사건 재판에서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다투고 있습니다. 이러한 다툼의 존재 여부와는 별개로 객관적인 사실을 살펴보면 피고인은 계엄 해제에 필요한 국무회의 의사 정족수가 충족되는 즉시 계엄을 해제하겠다는 내용의 대국민 담화를 미리 발표한 바도 있습니다. 이후 국회의원들이 국회 입장에서 계엄 해제 요구 의결을 진행하자 피고인은 즉각적으로 병력을 철수시키고 국무회의를 개최하여 계엄을 해제하였습니다. 대통령의 국가긴급권 행사는 헌법에 그 근거가 있습니다. 그리고 국회의 비상겸 해제 의결 및 해제 절차 과정은 오히려 대한민국의 헌정 시스템이 정상적이고 완전하게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방증일 것입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상황을 국내외 언론에 충분히 설명하고 공보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오히려 정부가 이러한 사실을 외신에 전혀 공지하지 않았다면 국제사회에 스스로 무정부 상태임을 자인하는 것과 같은 잘못된 인식을 줄 수 있고 이는 외교적 경제적으로 더 큰 혼란과 손실을 초래하였을 것입니다. 해외 홍보비서관은 외신 브리핑을 담당하는 직무에 있고 해당 직무 범위 내에서 정부의 비상겸 선포 및 해제에 관한 입장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는 사전에 정해진 업무 절차와 기준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므로 직무 범위를 일탈하거나 의무 없는 행위를 한 것이 아닙니다. 설령 상급 공무원이 대통령이 실무 공무원이 홍보비서관에게 비서관 본인의 일인 공보 업무를 지시한 행위가 일견 직권의 남용으로 평가된다 하더라도 앞서 언급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르면 그 지시에 따라 이행된 행위가 법령에 정해진 실무 공무원의 직무 범위 내라면 이는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경우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의 구성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며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사건에서 대통령의 입장을 외신 브리핑을 통해 발표하도록 한 행위는 외신 대변인에게 직무 외의 의무를 부과한 것이 아니라 본래의 직무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봐야 하고 이런 피고인의 행위를 두고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가 성립한다고 보는 것은 사실관계와 법리 양면을 모두 왜곡한 해석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특검의 기소는 법적 근거에 기초하였다기보다는 정치적 목적이 개입된 기획기소로 평가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앞선 공소사실들은 비상계엄이라는 단어가 주는 과거의 프레임이 국민의 내면에 집단적으로 소환되어 비실질적인 두려움을 부여하였다는 점, 이러한 두려움을 일부 정치권에서는 철저하게 사법부 길들이기와 지방선거의 활용을 목적으로 이용하려 하긴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 당사자들이 본 법정에서 보고 듣고 판단해야 하는 것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사실관계 그 자체입니다. 재판부께서는 대공무사의 공정함까지는 아니시더라도 법리를 중심으로 최소한 합리적 판단을 해주시길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다음 공소사실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